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분담금 문제를 비롯해 기술 유출 문제까지 대한민국과 엄청난 갈등을 만들었던 인니에서 KF-21을 앞지르기 위해 독자적으로 무리한 개발을 진행한 인니산 전투기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KF-21 전투기가 세상에 처음 공개된 순간 인니에서 새로운 전투기 개발 계획이 공개됐었는데요. 2020년부터 시작된 인니의 전투기 사업은 원래 2030년까지 여러 형태로 총 2대를 검증하려 했습니다. 인니는 적국인 호주로부터 군사적 위협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무리하게 개발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이 바닥인 상태에서 무작정 일정만 앞당긴다고 없는 기술력이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닌데요. 결국 인니는 부족한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KF-21을 참조해 빠르게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서 항공 엔진의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엔진을 긴급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잠재적 적국인 중국의 도움은 우리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정 역시 말이 되지 않는 것이 2020년에 설계를 시작해 2030년에 시제기를 제작하며 양산까지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테스트를 2035년까지 마무리 짓고 최소 50대 이상을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리한 일정인데요. 전투기 개발이 장난도 아니고 무슨 계획이 이토록 빠르고 타이트한가 싶을 정도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인니는 KF-21 전투기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또 전투기 개발에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한국도 KF-21을 개발한 마당에 우리 역시 못할 것도 없다는 뉘앙스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이미 KF-21 공동개발국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개발과 관련해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반박하지 못할 것인데요. 1조 2694억 원 상당의 사업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을 연체했으며 현재까지 약 1조 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이 금액도 10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러던 와중에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타이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관련 내부 자료를 USB에 담아 밀반출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능과 빠른 개발 기간으로 모두의 주목을 받던 KF-21의 빨대라도 꽂아볼 요령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를 KF-21 개발 프로젝트에 합류시킨 건 오직 개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돈을 제외하면 인니로부터 어떤 기술적 도움이나 지원을 기대했던 게 아니었는데요. 인니는 개발비의 20%만 부담하면 시제기 한 대와 개발 기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KF-21 전투기의 48대, 현지 생산까지 걸려 있었기에 항공기술력이 바닥이던 인니로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봉화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만 종합해도 KF-21의 성능은 4.5세대 전투기 중 끝판왕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일부 기능은 5세대를 걸쳐져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KF-21 전투기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미납인 와중에 프랑스에서 구매한 라팔 전투기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장 인니가 참조했다는 우리 KF-21 개발 계획만 하더라도 사업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완성까지 10년을 염두에 두고 제작을 했는데요. 인니의 자체 전투기 개발 사업은 인니의 망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니 개발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니는 이런 엉터리 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니가 KF-21 분담금 자존심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도움을 받아 FA-50을 실전 배치하며 동북아시아에서는 항공 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라는 걸작을 제작에 성공하니 능력도 부족하면서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으로 분명한 것은 인니의 차기 전투기 사업은 누가 봐도 실패할 게 뻔해 보이는데요. 결국 인니 정부와 인니 공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인니판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IDF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심지어 함께 개발하자고 손 내밀었던 튀르키예마저 IDF 계획은 가망 없다며 고개를 저었을 정도인데요. 한국의 항공기술력을 무시하며 KF-21 전투기보다 강력한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기고만장했던 인도네시아였지만 열악한 기술력과 관련 예산은 한국의 30분의 1에 불과한 채 KF-21과 유사한 인니의 짝퉁 전투기 프로젝트가 2030년까지 시제기를 제대로 완성시켜 비행하는 게 제대로 가능할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은 인도네시아 언론 내부에서부터 나돌았던 게 현실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KF-21의 성공을 계기로 항공산업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인니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국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대만인데요. 1980년대 대만인들에게는 아주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4마리 용은 1980년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뒤를 이어 경제 발전을 하던 한국과 대만, 홍콩과 싱가포르를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그중 상당히 앞서는 국가였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은 그 당시 굉장히 낮았습니다. 대만산 AIDC 경국호 시제기가 개발된 1985년 대한민국에서는 경국호와 대치되는 F5 라이선스 생산이 한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조립 생산이었는데요. 그래서 1990년대까지 경국호 전투기는 한국과 대만의 기술 격차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991년 11월 첫 국산 항공기 KT-1 웅비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더니 불과 10년 만인 2001년 10월에 경국호보다 훨씬 훌륭한 세계 최고 성능의 훈련기인 T-50 골든이글 시제기를 완성한 것입니다. 심지어 연달아 수출에 성공하며 FA-50이라는 훌륭한 파생형까지 등장시켜 버렸는데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대만과 한국은 격이 완전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선 대만과 달리 쉼없이 발전한 한국이 미국과 어깨를 맞댈 정도로 강력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대만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게 뒤처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T-50은 한국이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로 만든 것이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KF-21 전투기를 완성시켰는데요. 그들의 생각과 달리 미국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 없이도 한국은 A사 레이더 전자전 체계를 독자 개발하며 성공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해낸 것은 대만도 할 수 있다며 대만 역시 전투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2019년 대만 중상과학원의 차세대 ADF 사업을 앞당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2020년부터 진행 중이던 스텔스기 개발 계획을 앞당겨 2023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4년까지 시제기를 완성한 뒤 25년 첫 비행에 나선다는 것인데요. 대만 개발진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를 넘어서는 건 불가능하다며 실패의 쓴맛을 봐야만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KF-21 전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연구진들의 끊임없는 정성과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또한 공동개발 국가에서 이젠 국제적 도둑놈이 되어버린 인니를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될 것이며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우리 정부에서 인니에게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